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만약 저라면 이 소렌토, 그러니까 이전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가솔린 터보 혹은 디젤 어떤 등급에서 어떻게 구매할지, 그렇게 구매한다면 세금 포함 실구매 가격, 월 할부금은 얼마일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2.5 가솔린 터보냐 2.2 디젤이냐 요 둘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2.2 디젤은 2.5 가솔린보다 세금 포함 약 180만원가량이 더 비싸지는데, 연비는 이제 가솔린 터보 쪽이 리터당 약 10km, 11km 그 정도가 나오고, 디젤은 리터당 14km 정도가 나오니까 리터당 가격도 디젤이 조금 더 저렴한 걸 생각했을 땐 유지비는 디젤이 거의 30%? 그 정도 더 절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장거리를 정말 많이 탈 때는 디젤 쪽이 장점이 많고, 내가 1년에 10,000km 전후로 타, 근데 디젤은 좀 시끄러워서 그냥 가솔린 탈래 하시는 분들은 2.5 가솔린도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솔린과 디젤 모두 다 망할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6단 변속기가 들어가는 하이브리드랑 다르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1년에 한 23,000km 그 정도 타는데, 지금 4기통 디젤차를 타고 있는데 이놈의 달구지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음 진동 때문에 2.5 가솔린 터보 쪽으로 가도록 하죠. 물론 출력 쪽도 가솔린 터보가 약 280마력, 디젤이 190마력 그 정도 나오니까 출력 부분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5인승과 6인승, 7인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6인승은 5인승보다 대략 90만원가량 더 비싸고, 7인승은 5인승보다 70만원가량 비싼데, 제 차에는 2열에 3명이 타는 일이 많아서 6인승 정말 선택하고 싶은데 사람이 3명 이상 타다 보니까 이러면 7인승이 맞나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6인승 그 캡틴 시트의 폭력성, 카니발이 아닌 SUV에서 6인승이라니 이건 못 참지라는 생각 때문에 6인승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륜구동이 거의 450만원가량이나 하는 하이브리드랑 다르게 디젤이나 가솔린은 세금 포함 약 250만원가량 그 정도가 비싼데요. 4륜구동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그 약간의 험로 주파성, 그런 것보다는 저는 네 바퀴에 좀 동력을 올바르게 배분하면서 조금 더 나은 주행 안정성, 물론 연비도 줄어들고 타이어 관리가 힘들다는 정말 큰 단점이 있지만, 소렌토에서는 왠지 4륜구동이 끌려. 너무나도 비싸서 이거 선택하겠냐 생각이 들던 하이브리드랑 다르게 요 일반 가솔린에선 그래도 선택할 만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나중에 차량을 매각할 때도 4륜구동은 잔존 가치가 꽤 있으니까 4륜구동까지 한번 선택하도록 하고요. 등급은 기본 등급 프레스티지, 중간 등급 노블레스, 최고 등급 시그니처, 그리고 시그니처에다가 블랙 패키지를 적용한, 그러니까 휠도 까매, 창문 틀도 까매, 루프렉도 까매, 이렇게 크롬을 빼면서 원가 절감을 했는데 옵션 값은 더 받는 이런 안타까운 그래비티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이제 막 풀체인지를 한 산타페랑 다르게 중간 등급의 가성비를 조금 올려줬다. 그렇게 해서 산타페는 거의 5천만원대 등급을 선택하게끔 그렇게 중간 등급의 가성비를 망쳐놨고, 이 소렌토는 중간 등급의 힘을 확 실어주면서 이래도 선택 안 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각 등급별 자세한 옵션 구성들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주시고, 이 노블레스에서는 대략 세금 포함 약 340만원에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풀사이즈 계기판 클러스터, 투톤 핸들, 알루미늄 내장재, 천연가죽 시트, 2열 측면 선커튼, 2열 끼임 방지 윈도우, SUV 옵션의 꽃 전동 트렁크, 220V 인버터, 서라운드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메모리 시스템,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옵션 없이 알맹이만 넣어준 그런 등급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노블레스 등급을 선택하도록 하죠. 시그니처도 좋긴 한데 차값이 약 300만원가량 늘어난 거에 비해서 알맹이가 별로 없어서, 가장 큰 옵션은 역시나 프로젝션 헤드램프, 20인치 휠, LED 테일램프 이 정도인데, 나머지 옵션들은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 않은 친구들이 들어갔음에도 차값이 300만원 뛴다, 그런 안타까운 점 때문에 저는 노블레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색상은 흰둥이, 모닝과 동일한 시티스케이프 그린, 요즘에 은근 밀고 있는 이런 샌드 브라운 컬러, 쥐색, 깜장색 이렇게 5가지인데, 깜장을 선택해서 그래비티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요런데 랩핑을 해버릴까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 차가 원래는 블랙이었거든요. 근데 세단인데도 관리가 너무 힘들었어. 불쌍한 검정색이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은근 소렌토 쥐색도 잘 봤던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래 그냥 관리도 무난하고 나중에 되팔 때 조금 더 잔존 가치가 있는 요 하얀색으로 선택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요 친구를 선택하도록 하죠. 그리고 시트 색상은 밝은 네이비 컬러가 있는 하이브리드랑 다르게 브라운 혹은 블랙 2가지만 있는데요. 제가 예전 말리부에서 이렇게 화사한 브라운이었는데 딱히 관리가 어렵지도 않고
차량 실내가 확 화사해 보여서 지금 차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불쌍한 칙칙한 블랙인데 제가 두 가지 다 경험해본 결과 그래 브라운이 무조건 만족도가 더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브라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제 이 친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도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14만원 상당의 스타일로 요 구성 그대로 윗등급 시그니처에서 그대로 기본 적용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시그니처는 이보다 300만원가량 더 비싸니까 그래 정말 극한의 가성비만 원하면 이 노블레스에서 요 스타일을 선택해도 뭐 나쁘진 않겠다. 물론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땐 그 시그니처라는 이름값 때문에 시그니처로 가도 뭐 총 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정말 초기 비용만 확 낮출래 하시는 분들은 노블레스에서 이 옵션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기존 요렇게 생겼던 18인치 휠에서 요렇게 두 사이즈가량 커진 20인치 휠로 바뀌는데 소렌토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타이어가 얇아지면서 18인치에 비해서 승차감이 많이 안타까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 뭐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타이어 값이 거의 따따블이 된다. 그런 데에서 오는 안타까움도 있고 연비도 거의 리터당 1km 이상 낮아지는 그런 양날의 검 같은 친구. 근데 자동차를 딱 봤을 때 휠 사이즈가 주는 그 폭력성 있잖아요. 휠은 정말 클수록 감당할 게 많아지지만 디자인도 그만큼 만족스러워진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이렇게 생겼던 MFR 타입 헤드램프 그러니까 똑같이 하얀색이긴 한데 이 친구는 뒤에 반사판을 이용해서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스타일을 선택하면 이렇게 조금 더 먼 거리를 비춰주는 풀 리액션 타입으로 방향지시 등 또한 순차점 등을 하는 턴 시그널로 바뀌고요. 또한 테일램프도 LED로 또렷하게 전 후면 방향지시 등이 이렇게 LED로 이 정도가 바뀌는데요. 뭐 114만원, 세금 포함 약 130만원 정도 될 텐데 가격이 절대 저렴하진 않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옵션. 물론 소렌토 오너들 정도만 알 정도 변화의 폭이 다이나믹하진 않지만 선택했을 때 후회될 건 없는 옵션. 오히려 뭐 선택 안 했다가 그거 넣을 걸 하면서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바꾼다? 그럼 130만원에 절대 못하니까 선택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무조건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돈 아깝다 이걸 왜 넣어?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무난한 그런 친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은 119만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 2, 마지막으로 전방 카메라 영상에다가 내비게이션 정보를 띄워주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빌트인 캠은 그래도 단독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지 인기 옵션 헤드업에 묶어서 이렇게 인질로 잡고 있는데요. 원에 비해서 음성 녹화도 되고 화질도 조금 더 좋아지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렇게 묶어파는 건 좀 스러운 친구.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 주시를 도와서 정말 안전 옵션이기도 하고 편리 옵션이기도 하고 현대기아차 특성상 꽤 쓸만한 내비게이션을 가졌는데 이런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투영해주기 때문에 정말 가격 대비 만족도는 큰 친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헤드업만 단독으로 있었다면 헤드업만 단독으로 한 65만원, 70만원 그렇게 팔았다면 선택했겠지만 이렇게 묶어 파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 친구는 패스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은 59만원 상당의 스마트 커넥트로 내가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문짝에 터치만 해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터치 타입 핸들. 특히 아이를 안고 있거나 짐을 들고 있을 때 살짝 문에 터치만 해도 되니까 정말 편리한 친구인데요. 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이 스마트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키도 들어가면서 정말 차량의 문을 열고 닫을 때 굉장한 편리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문으로 시동도 걸고 각종 인증도 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모든 등급에서 추가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옵션이라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친구의 편리성을 너무나도 크게 느껴서 요거는 꼭 선택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은 64만원 상당의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로 기존 요랬던 6개의 일반 스피커 그러니까 소렌토 덩치가 이제 많이 커졌는데 6개면 좀 아쉽지 생각이 들던 친구에서 요렇게 2배 늘어난 12개로 바뀌는데요. 크렐 사운드라 해서 음질이 대단하게 좋아 이런 건 아니고 차량 전력 한계상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일단 개수가 2배 되는 게 깡패다. 그리고 기아차만 유독 이런 가상 배기음인 액티브 엔진 사운드 이런 친구가 들어가고 후속과 마이크로 대화할 수 있는 후속 대화 모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차량 내에서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해서 이 친구는 선택하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109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썬루프로 차량 천장에 이렇게 통짜로 들어가는 거대한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정말 많은 장점, 단점이 있지만 제가 만약에 소렌토를 구매한다면 캠핑, 차박 이런 것도 충분히 할 것 같아서 평소에 개방감도 좋고 누워서 밤하늘도 볼 수 있는 이러한 파노라마 썬루프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가솔린 2.5 터보 4륜구동 중간 등급 노블레스 5인승의 기본 차값은 할인 재배 세금 포함 약 4,340만원 여기에 6인승 아까 스타일 얘기 안 했죠. 스타일은 선택하도록 하고
드라이브와이즈, 스마트 커넥트, 크렐 사운드 이렇게 선택한다면 4,830만원 이 정도가 나오는데 드라이브와이즈나 스마트 커넥트, 크렐 사운드,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솔루프 이렇게 추가한다면 4,940만원 이 정도가 나오고요. 스타일을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은 모두 윗등급에서도 추가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친구들이니까 중간등급에서 선택해도 크게 무리될 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할부금 역시 이 견적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기타 비용을 제외한 4,621만원을 전액 할부 시 현대기아의 평균금리 5%대 중반 기준 36개월에 약 139만원, 60개월에 89만원, 선납금을 500 납부한다면 60개월에 85만원, 36개월에 134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119만원, 60개월에 76만원, 선납금을 1500 납부한다면 60개월에 66만원, 36개월에 104만원, 선납금을 2000 납부한다면 36개월에 89만원, 60개월에 56만원, 선납금을 2500 납부한다면 60개월에 47만원, 36개월에 74만원, 선납금을 3000 납부한다면 36개월에 59만원, 60개월에 37만원, 24개월에 86만원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